가지고 이산가족처럼 떨어져 있어가지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셀 수 있는 거. 알겠지? 이 연속 확률 변수는 뭐다? 이어져 있어요. 이어져 있어요. 뭐 오늘 아침에 일어난 시간을 가지고 하고 싶어. 그게 확률 변수 X야. 너네 보통 몇 시부터니? 아니면 학교에 등교 시간을 가지고 한번 해볼까? 그러면 7시 반쯤부터 학교에 도착하는 애들이 나오기 시작하지 않나? 그 정도부터? 그것도 안 돼? 내가 거기 서원중 가서 아침에 와이프랑 운동을 하는데 한 7시 3, 40분 정도? 제일 빠른 애들은 그때쯤 오더라고. 그래서 저기 등교하는 애들이 무리지어 오는 애들이 오기 시작하면 집에 가자고. 너무 빨리 오기 시작하면 그냥 동네 한 바퀴 더 돌면 되지 뭐 도로 따라서. 그래서 7시에 도착해가지고 한 40분은 운동을 하고 싶은데 애들이 너무 빨리 오면은 좀 그렇잖아요. 애들 학교 등교하고 있는데 뭐 이상한 사람들이 막 운동하고 있으면 좀 이제 그 시간에는 애들의 시간인 거니까 동네 주민들의 시간이 아닌 거니까 애들 집에 가야지 뭐 이제 우리가 가서 뭘 하도 하는 거지. 아무튼 그 등교 시간 가지고서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면 7시 반부터 40분까지 7시 반에 온 사람 31분에 온 사람 이거 없거든. 왜? 31분이 어디 있겠냐. 정확하게 31분에 도착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저 31분이 있을 때 왔는데요. 그거는 얘가 측정한 거고. 그지? 이 시계가. 그까지밖에 못 재니까. 31분 23초 막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거는 구간으로다가 이렇게 해야 돼요. 구간으로. 7시 30분에서 35분까지, 35분에서 40분까지 이런 식으로. 40분에서 45분까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8시 30분까지 쫙 이렇게 늘어뜨리는 거죠. 알겠어?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의 넓이를 가지고 확률을 구하고 하는 겁니다. 자,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요. 연속 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거는 키, 몸무게, 시간, 온도 이런 식으로 좀 측정해야 되는 걸 갖다가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겁니다. 알았죠? 측정하는 거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한다. 이랬을 때 그럼 연속 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함수가 있거든. 우리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함수가 뭐였는지 기억나? 확률 무슨 함수? 확률 질량 함수라고 했었어. 별 뜻은 없다고. 여기는 꽉 차 있는 느낌.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합니다. 알겠죠? fx라는 확률 밀도 함수가 있단 말이야. 확률 밀도 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식으로 주어진다고. 식으로 주어졌을 때 확률 밀도 함수에 이제 요건이 있어요. 식으로 kx라고 나왔다. x의 범위는 0에서 4까지다. 이렇게 나왔다면 y는 kx 그래프를 갖다가 0,0을 지나는 거에 그릴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0에서 4까지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쵸? 그랬을 때 요 x축과 요거 사이에 요 넓이가 곧 확률인 거예요. 여기선 평균, 분산 이런 거 안 구합니다. 확률만 구하면 돼요. 오늘은. 확률만 오지게 구하면 됩니다. 알았죠? 예. 그래서 요 아랫부분 넓이 0에서 4까지가 전체라면 x의 전부라고. 그러면 여기 넓이가 전체 확률이 되겠지. 얼마가 돼야 돼? 확률의 총 확률은 얼마가 돼야 돼? 확률의 총합이 뭐냐고. 1이잖아. 그지? 요 넓이가 1이 되면 되는 거야. 밑변의 길이가 4고 이게 y는 kx니까 여기가 얼마야? 4k 되는 거 아니겠어? 4 넣으면은? 맞지? 그러니까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높이 4k 해가지고 1이다. k는 8분의 1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지? 이런 식으로 k값을 구하고 그럼 요 함수가 y는 8분의 1x가 되는 거잖아. 그랬을 때 p x가 0 이상 2 이하의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0에서 2까지 여기의 넓이가 얼마인지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확률이라고요. 알았지? 그게 확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2분의 1 곱하기 밑변 2 곱하기 높이는 2를 갖다 여기 집어넣으면 얼마야? 4분의 1이잖아. 그지? 4분의 1 되는 거죠. 4분의 1. 오케이? 그래서 얼마? 확률은 4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걸 갖다가 요 소단원에서는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훅 넘어갑니다. 중요한 거는 그 다음 소단원에 나오는 정규 분포예요. 정규 분포가 중요한 거지 얘들은 그냥 잠시 스쳐 지나가는 애들이라 보면 됩니다. 알았죠? 예. 그래서 방금 내가 풀어준 거는 한 예고요. 14하고 15를 풀어줄게. 자, 14를 보세요. 자,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잖아, 그지? 확률 밀도 함수는 특징이 있는데요. 두 가지를 좀 정해줘야 돼. 내가 161쪽을 예제 14랑 15를 풀어줄 건데, 여러분들은 그 옆에 203번을 봐봐요. 옆에 203번. 옆에 203번 보면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fx가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냐? 이랬지. 그러면 조건이 두 가지야. 하나는 항상 플러스가 돼야 돼. 그 범위에서 마이너스인 부분이 있으면 안 돼. 그럼 확률이 마이너스 나오게 되거든. 알겠어? 안 돼. 확률은 0 이상이잖아. 그리고 그 범위에서 x축과 사이의 넓이를 구해보면 얼마 나와야 된다? 1 나와야 돼요. 그게 아닌 건 안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거 좀 이따 골라보면 됩니다. 알았죠? 그럼 예제 14번 넘어와서 다시 fx라는 애가 k 3x 더하기 1입니다. x의 범위가 0에서 2까지예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0에서 2까지야. 얘는 0 넣으면 얼마야? k네. 이렇게 해서 2 넣으면 7k가 되겠네. 요 넓이가 얼마나 돼야 된다고? 1이 돼야 된다고. 사다리 꼴이네. 2분의 1 윗변 k 아랫변 7k k 7k 곱하기 높이 2가 되는 거니까 그게 1 돼야 되겠지. 그래서 k는 얼마 나와? 8k가 1이니까 k는 8분의 1 나오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요 함수식이 뭐 k라고 하고 8분의 3x 더하기 8이 되는 겁니다. 8분의 1이구나. 8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 k값만 구하라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돼. 근데 거기서 뭐 또 0에서부터 1까지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은 0에서 1까지 넓이 구해주면 되는 거야. 됐니? 넘기시고 유형 15를 보면은요. fx라는 함수가 중간에 끊기는 게 아니고 꺾여. k 2 빼기 x. x가 0 이상 1 이하. 1 이상 2 이하. 이랬을 때 p 0에서 2분의 1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야. 그럼 저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는데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0에서부터 중간에 1, 2까지인데 0에서 1까지는 이거잖아. 1 넣으면 k가 나오겠죠. k가 나오겠죠. 그죠? 여기다 1 넣어봐. 뭐 나와? 2 빼기 1이면 1이니까 k 나오는 거지. 2 넣으면 뭐 나와? 0 나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요게 저 fx 그래프야. 뭐 마이너스인 부분은 없고 요 전체 넓이가 얼마나 돼야 된다? 1 돼야 된다.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가 얼마? 2. 높이가 k. 한 개 1이다. 그래서 k는 1인 거야. 알겠지? k는 1이에요. 이거 없으면 되겠지 이렇게.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 구하랬어? 이거 구하랬잖아. 그럼 요 사이에 2분의 1 되는 여기 넓이 구하면 되는 거지? 맞지? 그럼 얘는 얼마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자, 여기다 2분의 1 집어넣으면 되니까 얼마? 2분의 1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얼마? 8분의 1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여러분들 160에서 162쪽까지 빨리 해보고 정규 분포로 넘어가. 박스 위에 첫 번째 위에 있는 박스에 fx 보여요? 내가 대학교 다닐 때도 확통 배우고 다 했었는데 그 식 안 외워. 이거 외우는 건 가치가 없는 일이야. 근데 거기다가 넣어 보잖아? 그러면 너네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보면은 주어지는 확률 밀도 함수에 따라서 그래프가 다 다르게 나오지. 그지? 그때 다 다르잖아. 그걸 갖다가 좀 통일시키는 거야. 요 확률 밀도 함수에다 집어넣잖아? 그러면 전부 다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지냐면 요런 그래프는 많이 보지 않았어요, 그동안? 이게 정규분포 곡선이에요. 그 함수가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거든? 그걸 거치고 나면은 이렇게 좌우 대칭인 어렸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종이 이렇게 생겼냐. 이게 종 모양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거 왜 종근당 있지? 제약회사 광고할 때 띵 절에 가면 있는 종. 그렇게 생겼잖아.
왜 보신각 타종할 때 나오는 그 종 있잖아. 절에 가면 있는 큰 종. 그거 같이 생겼다는 거야. 종 모양. 요런 곡선이 그려져. 이게 정규분포 곡선이에요. 가운데가 특징이 뭐냐면 이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 응? 가운데 평균이 있고 양쪽이 대칭이 되는 곡선입니다. 알겠죠? 아랫부분의 넓이의 총합이 얼마? 1이겠죠. 그치? 이건 점근선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내려오다 이거랑 만나면 안 돼. 그냥 계속 가까워지면서 계속 가는 거야. 저 끝으로. 나중엔 거의 붙어있다시피 하겠지. 떨어져 있는 넓이가 거의 0에 수렴할 거란 말이야. 알았어? 점근선이니까.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요 오른쪽이 넓이가 얼마일까? 넓이가 전체 얼마라고? 넓이가 곧 확률이라고. 그러면 요거 아랫부분 전체 넓이는 전체 확률을 말하는 거죠. 얼마? 1. 그래서 이쪽 0.5, 이쪽 0.5가 되는 거야. 알았지? 거기에서 m이 커질수록 이게 x축이야. m이 커질수록 어디로? 오른쪽으로 이동이 되겠지. m이 작을수록 왼쪽으로 이동이 되겠지. 그러니까 너네 이제 중간고사 시험 볼 건데 각 학교마다 1반, 2반, 3반, 4반 해가지고 평균이 각 반의 평균이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각 반의 그 값들을 갖다가 쫙 해보면 있잖아. 이게 한 30명 이상 되면은요 정규분포를 이루게 돼 있어요. 우리 학원에서 월평 보잖아, 그지? 저거 한 30명, 한 50명 보잖아. 그러면 해가지고 딱 넣어가지고 그래프를 나타내 보면은 정규분포 대부분 나와요. 자연 현상에 발생하는 것들은 우리 키, 몸무게 이런 것도 해보면은 평균 주변이 제일 많게 돼 있어요. 요 평균 주변이 제일 넓다고.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끝으로 갈수록 전교 1, 2, 3등 인원수만큼 전교 꼴등 인원수가 비슷하게 있다고. 그렇게 됩니다. 자연 현상에서 그렇지 않은 거는요, 거의 유일하게 뭐가 있냐면 그 재산. 재산은요, 이쪽 끝으로 갈수록 뭐 어마어마하게 높거든. 상위 뭐 한 뭐 0. 몇 프로가 엄청나게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지? 야, 우리 우리 막 10,000명 모여봐야 이재용이보다 이재용 한 명보다 적을 거 아니야. 그지? 요번에 삼성전자 주가 많이 올라가지고 막 몇십 조가 늘었다더만, 재산이. 원래 11조인가 있었다는데, 그때가 삼성전자 주가가 막 8만 전자 뭐 막 그런 시절에 막 5만 원, 6만 원 막 그랬으니까. 근데 요번에 21만 원까지 갔단 말이야. 22만 원까지. 그러니까 재산이 얼마가 늘었겠어? 한 3배 이상 늘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아? 어쨌든 m이 커질수록 어디로? 오른쪽으로. 알겠지? 시그마가 클수록 어떻게 될까? 시그마가 크다는 건 많이 퍼져 있는 거야? 조금 퍼져 있는 거야? 많이 퍼져 있는 거야. 시그마가 크다는 건 분산이 크다는 거고, 분산이 크다는 건 편차들이 막 다 크다는 거거든. 저쪽으로 많이 평균으로부터 멀리 퍼져 있는 거라고. 그 말은 무슨 말? 여기가 두꺼워지는 거야. 알겠어? 이게 클수록 이쪽이 두꺼워져. 요 바깥쪽이. 바깥쪽이 더 두터워진다고. 근데 생각해봐. 요 아래에 퍼져 있는 이 전체 양이 1로 고정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이쪽이 두꺼워져. 그럼 뭐가 낮아져? 가운데가 낮아져야지. 그지? 이렇게 될수록 가운데가 낮아지고 양쪽 옆에가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작을수록 가운데가 높아지고 이쪽 옆에가 이제 작아지는 거지. 꼭 저기 썰물 빠진 것처럼 이쪽이 쫙 줄어들고 가운데가 높아지고 그런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정규분포는요,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우리 왜 방금 전에 어제 한 게 이항분포였잖아요. 대문자 B 쓴다고.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에요. 이항분포. 정규분포는 노멀이라서 대문자 M을 쓰거든. 여기 옆에 평균 분산이 들어갑니다. 분산을 쓸 때는요, 분산이 25라고 나왔어도 5의 제곱이라고 좀 써주세요. 분산이 16 나오면 4의 제곱이라고 좀 써주라고. 알았지? 확률 변수 X가 이런 정규분포를 따를 때 저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저 정규분포도 그때그때 달라. 또 모양은 아까 너네가 했던 그 확률 밀도 함수들의 그래프들보다 좋아. 뭔가 규칙적이란 말이야. 근데 평균이 11대랑 평균이 30일 때랑 위치가 달라지지. 시그마가 16일 때랑 시그마가 1일 때랑 퍼져 있는 정도가 달라지지. 그게 별로야. 그러기가 싫다고. 그래서 또 이걸 뭐 하냐면 표준화를 시킵니다. 표준화를 시켜요. 표준화 시키는 이유는 그래야 요 뒤에 있는 표를 이용할 수 있어요.
요 뒤에 보면 하나 있어 또. 왜 모든 책에는 요 뒤에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이렇게 구해놓은 표 있잖아. 삼각함수 표, 상용노구 표 다 있었잖아, 그지? 여긴 표준 정규분포가 있는 거거든. 이 정규분포를 갖다가 정규분포를 표준화시키잖아. 표준화시키는 방법은 뭐냐면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누면 돼요. 표준 편차를 갖다가 표준 편차분의 편차하면은 표준화가 됩니다. 그럼 확률 변수의 x가 뭐로 바뀌느냐? z로 바뀌어요. 그 z는 0,1의 제곱을 따르게 됩니다. 이걸 거치면 무조건 평균이 0이 되고 분산이 1로 바뀌어요. 그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었던 이거 생각하면 돼. 이거 하면은 a, 2x 더하기 b 기억나? 그리고 v, ax 더하기 b 하면은 a 제곱 vx, b는 갖다 버리는 거였어. 더하기 빼기는. 요거 기억나? 그러면 요 놈이 뭐냐면 시그마분의 1x 빼기 시그마분의 m이거든. 저거로 치면 얘가 a고 얘가 b야. 더하기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이니까. 잘 가! 이게 a고 이게 b라고. 그러면 요거 가지고 평균을 구해보자고. 평균을 구해보면 시그마분의 1x 빼기 시그마분의 m 하는 거잖아. 표준화시킨 변수 z가 이거란 말이야. 표준화시켰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시그마분의 1, 2x 빼기 시그마분의 m 되는 거잖아. a 곱하기 평균 더하기 b 하는 거니까. 근데 얘가 뭐? m이란 말이야. 평균, 민 밸류. 맞지? 시그마분의 m 빼기 시그마분의 m이니까 평균이 무조건 뭐로 바뀌어? 0으로 바뀌어. 그래서 여기가 0인 거야. 표준화시키면. 그래서 요 가운데가 요거는 이 정규분포 곡선이라면 표준 정규분포 곡선은요.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가 무조건 0네요. 퍼져 있는 정도도 항상 일정해. 왜? 분산이 이걸로 고정돼. 해볼까? 시그마분의 1x 빼기 시그마분의 m 하는 거잖아. 시그마분의 m 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곱해진 거의 제곱. 시그마 제곱분의 1 vx 되는 거 아닙니까? 옆에 더하기는 갖다 버리고. 근데 얘가 뭐죠? 시그마 제곱이잖아. 분산. 표준편차의 제곱. 약분하면 뭐야? 1 나오거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된다고. 알았지?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이제 뭐 하게 되는 거냐면 확률 구하는 일을 계속 하게 될 건데 그 확률 구할 때 x가 뭐 이상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그 x를 갖다 z로 바꿔가지고 확률 구하고 이걸 계속 하게 될 거예요. 그것만 잘하면 됩니다. 정규분포에서는. 평균 구하세요. 분산 구하세요. 이런 거 안 해. 확률만 잘 구하면 되거든. 알았지?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하는지를 갖다가 보여줄게요. 예. 거기 166쪽에 보면은 어떻게 쓰는 건지 이런 게 나오는데 실제 문제 푸는 걸 보면은 어렵지 않게 잘 할 겁니다. 자, 예제 16번을 한번 해볼 테니까 보세요. 16번이랑 17번까지 해줄게. 16, 17 보세요. 오늘은 적어도 정규분포까지는 좀 나갈 수 있도록 해봅시다. 후아. 자, 16번 보면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가 평균이겠지? 맞지?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라고 나왔으니까 이랬을 때 12 이하랑 18 이상이 같대. 평균이. 확률이. 맞지? 문제 보면은 x가 12 이하일 확률이랑 x가 18 이상일 확률이 지금 서로 같대지? 그럼 이게 좌우 대칭이잖아. 맞지? 그럼 가운데가 이거와 이거의 정 가운데 아니겠니? 15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 거예요. 좌우 대칭인 걸 이용해서 그냥 간단하게 한 거야. 예, 중요한 건 17부터예요. 17부터. 자, 보세요. 자꾸 이렇게 쓰세요. 여러분, 정규분포 나왔어? 확률 변수의 x는 이 정규분포 따른다. 40, 100. 10의 제곱. 이걸 따릅니다. 그랬을 때 괄호 1번 p 25 이상 40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야. 알았지? 자, 잘 봐. p 가운데 확률 변수 x를 z로 바꿔줄 거야. z로 바꾸는 원리가 뭐랬어? 표준 편차분의 편차하는 거라고. 편차라는 건 x 빼기 m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25를 평균으로 평균 빼기 평균하고 분모는 뭐? 표준 편차 10. 표준 편차 10. 얘도 40을 40으로 빼주고 나누기 10. 이게 표준화라고. x가 z로 바뀔 때도 그 짓 한 거거든. x 빼기 m 나누기 시그마. 알겠어?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P 10분의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1.5. 0이란 말이지. 알겠니? 요거는 어떻게 구해? 가운데가 0인 표준정규분표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1.5고 요거랑 요거 사이의 넓이 구하라는 거거든. 맞지? 근데 얘들아 뒤에 표에는요 0에서부터만 나와요. 음수는 안 나와. 근데 어차피 뭐다? 좌우 대칭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넓이 구하고 싶어? 그러면 1.5랑 여기 넓이 구해도 상관없다. 표에 1.5 보여? 옆에 표 봐봐. 1.5 보여 안 보여? 어디 하고 있냐? 예제 17번 하는 거잖아. 표에 1.5 보여 안 보여? 보이지? 0.4332 보여? 얘는 뭐가 된다? 0.4332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한 개 더. 괄호 2번. P, X가 60 이상이래. 그럼 역시 뭐로 바꿔? Z로 바꿔. 어떻게 Z로 바꾼댔어? 10분의 60 빼기 평균. 이렇게 해서 바꾼다 그랬어. 그래서 P가 Z가 뭐 이상? 2 이상인 거지. 이때도 표를 그려봐. 그래프를 그려봐. 이렇게 대충 그려. 0, 2, 여기지? 맞지? 여기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이렉트로는 없어요. 근데 여기를 구할 수는 없지만 뭔 구할 수 있어? 여기는 표에 나와 있다고. 여기는 표에 나와 있어. 얼마라고 나와 있어? 0.477이? 여기가 0.477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구해? 요 반에서 요걸 빼면 되는 거잖아. 맞지? 이쪽 0.5에서 이걸 빼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뭐라고 하면 돼? 0.0228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하나만 더 해볼게. 거기 나와 있진 않지만 요런 건 어떻게 할까? P 50 이상 60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러면 그럼 또 Z로 바꿔봐야지. P 자 50 10분의 50 빼기 40 왜 X를 소문자로 썼을까? Z로 바꾼 거야. 이거는 10분의 60 빼기 40 이거지. 그럼 이건 뭐야? 1 이상 2 이하 되는 거거든. 1 이상 2 이하면은 여기 1 여기 2 여기 구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 뭐에서 뭘 빼면 될까? 0에서 2까지 해서 0에서 1까지 빼면 되겠죠. 0에서 2까지가 뭐야? 0.477이야. 0에서 1까지 0.3413? 우리 표현 안 나와 있네. 밑에 나와 있지? 밑에 표 보면 1인 경우에 0.3413 보여? 보이지? 0.3413이 되는 거죠. 빼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 표 가지고 확률 다 구할 수 있어요. 알았죠? 지금 하나 안 나온 게 뭐 안 나왔냐면 이런 거 이거 빼고 다 나왔거든. 거의 다 나왔어요. 만약에 여기 0이고 1인데 결과적으로 Z가 1 이하의 확률 구하라고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 구하면 되거든. 근데 표에 뭐가 나와 있다? 요게 나와 있다. 이건 뭐다? 0.5지 뭐. 둘이 더하면 되는 거야. 되지? 한번 해봅시다. 여기까지. 168, 9 해보세요. 표준화 안 시키고 하는 게 좀 너저분해서 그런데 표준화 시켜서 하면 그냥 하면 돼요. 네. 자, 18번도 한번 볼게. 자, 자꾸 이렇게 쓰라고. 50,5 제곱을 따르는 그런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p x가 k 이상일 확률이 0.0013이래. 그래프를 이용해서 보자고.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가 0이야. 여기에 가운데가 0은 아니겠지? 가운데가 50이겠지? 여기 k겠지? 요 확률이 0.0013이라는 거 아니니? 맞지? 그러면 여기는 뭐야? 0.4987이야. 0.5에서 뺀 거야. 맞지? 요거에 해당하는 여기가 0일 때 표준화된 얘가 요거 표준화 시키면 뭔데? 응? 이거를 Z로 바꾸려면은 5분의 K 빼기 50 맞나? 그게 0.0013이라는 거고 그러면 여기가 이제 5분의 K 빼기 50이라는 건데 표에 보니까 0.4987 해당하는 게 얼마래? 표를 봐야지. 얼마래? 3이래요. 얘가 3이라는 거잖아. 얘가 3 이상일 확률이 이거 아주 희박하죠? 그지? 0.001%가 되는 거니까 0.001이 되는 거니까 0.1%가 되는 거야. 1000분의 1 정도. 어쨌든 요거야. 그럼 곱하고 50 넘어가니까 K는 얼마?
65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65 이상, 평균이 50이고 표준편차가 5짜리인 그런 분포, 정규 분포에서 65점 이상을 맞을 확률이 이렇게 낮은 거예요. 이렇게 낮은 거예요. 표준 50을 기준으로 해서 표준편차 한 칸, 두 칸, 세 칸 이상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거야? 우리 그거 있잖아. 너네 IQ 검사 해봤어? 안 해봤어? IQ 검사 해보면 평균이 100 정도로 맞춰지는 거예요. 표준편차가 15 정도 된대. 뭐 정확하진 않은데 예전에 들어봤던 게 그런 식이었거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요 어디 포함되어 있냐면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가 100이라고 봤을 때 좌우로 15, 즉 85에서 115. 요 사이에 거의 있는 거야. 요 사이에. 시그마 하나 간 만큼 표준편차가 15 정도 된대요. IQ 테스트 해보면. 그럼 표준편차 하나 더 가면 상위로 가면은 130이 되겠지, IQ? 그러니까 IQ 130 이상이면은 이제 몇 프로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더 가면 145 이상이면은 진짜 희박한 거죠. 아주 없는 거죠, 별로. 반대로도 이제 좀 슬퍼지는 거죠. 여기 70 나오고 여기 55 나오고 막 그런 걸 테니까. 그지? 나 고3 때 우리 반에 내가 얘기 참 많이 해주는 애인데 임땡땡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걔가 IQ 테스트 진짜 걔가 되게 순진한 애거든. 진지한 애고. 그래가지고 걔가 애들은 IQ 테스트 할 때 시험 보는 줄 알고 시간 모자라면 어떻게 하겠어? 너 시간 모자라면 어떻게 해? 찍어요. 객관식이거든 다. 근데 선생님이 그런 거야. 찍지 말라고. 그럼 정확하게 테스트가 나오지가 않는다고. 하다가 시간이 부족하면은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애가 순진하게 선생님 말대로 한 거죠. 67 나왔어. 사람 IQ가 67이 나왔다니까? 근데 대화를 나눠보면 조금 부족하긴 해. 진짜 순진하고 그래요. 잘 이용당하고 그런 친구였어. 근데 걔가 고3 마지막 수학시험 100점 맞았다니까? 수능 보고 나서 본 시험이라서 선생님이 좀 쉽게 내긴 했어. 그렇다고 다 100점 맞은 거 아니거든. 100점 맞은 애들이 또 그렇다고 아무리 쉬워도 100점 맞은 애들이 많지 않아요. 100점 맞더라니까. 결국 걔 보면 하면 됩니다. 이게.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면 된다는 거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잖아요. 자, 19번도 해줄게. 19번 문제 봅시다. 걔도 수학 선생님이 꿈이었었는데 지금 뭐하고 살고 있을라나? 너무 옛날 일이라. 자, 평균이 164. 평균이 164. 표준편차가 5인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전체 몇 명이래? 1000명이래. 전체 1000명이랍니다. 자, 여기서 괄호 1번. 키가 확률변수 x가 키거든. 키가 170 이상인 학생은 확률이 뭐냐 묻지 않았고 여기서 뭐라고 나왔어? 몇 프로냐? 라고 물었어요. 그럼 확률 구해가지고 곱하기 100 하면 되지. 그지? 여기다 곱하기 100 하면 얼마니? 요거 물어본 거야. 알았지? 그럼 우리 요거 구하면 되잖아. P, X를 Z로 바꿔주고 5분의 얘에서 얘 빼는 거잖아. 170 빼기 164 하면 되죠. 거기 곱하기 100 해주면 돼. 이거는 P, Z가 자 이건 뭐냐 하면은 6이지? 5분의 6이죠? 5분의 6은 1.2다. 그지? 문제에 1.2 나와있지 표에? 거의 1.2는 잘 안 나오는데 1.2 이상일 확률 구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가 얼마인지 나와있지? 얼마? 1.2 이하 0.3849 나와있죠? 그럼 여기는 뭐겠어? 여기가 0.3849거든? 그럼 여기는 0.1151이 되는 거죠. 오케이? 거기 100 곱하니까 얼마? 11.51%다. 됐습니까? 괄호 2번은 P 160 이상 170 이하인 학생은 몇 명이냐 물었지? 전체가 1000명이잖아. 그지? 그럼 이거 확률 구해가지고 곱하기 뭐 하면 돼? 1000 하면 되겠죠? 1000명 중에 몇 프로 이렇게 나온 거니까. 그래서 P 가운데는 Z. 야 160에서 170 빼면 160에서 164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4지? 마이너스 4. 5분의 마이너스 4 하면 되고 이거는
5분의 6 하면 되는 거지. 이게 뭐야? 마이너스 0.8이고 얘는 1.2잖아. 맞니? 거기 곱하기 100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0, 마이너스 0.8, 1.2. 요거랑 요거 더하면 되는 거지? 요건 어디 있다? 플러스 0.8이랑 똑같은 거 나온대. 좌우 대칭이라서.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게 얼마? 0.2881. 여기에 해당하는 게 얼마? 0.3849. 더해주면 0, 3, 7, 6. 요거죠. 곱하기 1000 하니까 몇 명? 673명 되는 거죠. 그지? 알겠어? 네. 한 문제 더 남았는데 커트라인 문제거든? 깔끔하게 여기까지 끝내줄게. 설명해줄게. 야씨. 문제는 집에서 풀어오는 걸로. 알았어? 자, 20번 문제 읽어보면, 자, 2000명이 응시했는데, 이 중에 320명이 합격한대. 커트라인이 얼마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합격자 중에 꼴등이 몇 점이니 묻는 거라고. 이거 개꿀이잖아요. 기왕 합격할 거면, 그지? 뭐 등급 컷 할 때도 문 닫고 들어가는 등급 컷이 개꿀 아니야? 그지? 문 딱 앞에서 멈추는 게 제일 짱나잖아. 자, 확률 변수 x는 점수겠지, 점수. 이 점수는 정규 분포. 자, 평균이 얼마인? 450. 표준 편차가 75인. 요런 정규 분포를 따른단 말이야. 맞지? 그랬을 때 커트라인을 갖다가 K라고 놓자고. 그럼 확률이 X가 K 이상일 확률이 얼마 되면 되냐 이거지. 야, 2000명 중에 320명이야. 그럼 100명 중에 얼마라고 보면 돼? 16명이라고 보면 되겠지. 나누기 20 해버리면은 100 나오잖아. 100명 되잖아. 그지? 나누기 20 해버리면은 16명, 즉 0.16이 되면 되는 거라고. 상위 16%에 붙으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결국은 이것도 Z로 바꿔야죠. Z로 바꾸면 시그마 75분의 K 빼기 450 되는 거 아니니? 그게 0.16이래. 0.16이라는 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야? 여기 0이고 여기가 뭐야? 75분의 K 빼기 450인데 여기가 0.16이잖아. 그럼 여긴 0.34 아니니? 문제 0.34 얼마인지 나와 있다고. 얼마래? 1이라고 나와 있지? 그지? 그럼 K 나오죠. K는 75 곱하고 요거 넘어오니까 525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험에서 커트라인은 525점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 그래도 하나씩은 풀어봐야 이것들이 집에 가서 나머지 풀 텐데. 늦지 않게 빨리빨리 해봐. 아, 잠깐만. 이거 줄게.